1950년 6월 25일 북한이 38선 이남으로 전면 기습해오며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국군이 초동방어에 실패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했죠. 우리 정부는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내려가게 됐고 당장 나라가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부산까지 진격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미국엔 대한민국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버리고 망명하는 시나리오가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망명정부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전쟁이 터진 지 얼마 안 된 1950년 6월 27일에 등장합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관계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대행이었던 신성모가 존 무초 초대 주한미국 대사를 방문했는데요. 그는 항전할 것을 대사에게 말하면서도 일본의 망명정부를 꾸리는 게 가능한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초 대사는 이에 특별한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망명정부에 대한 언급만 한 수준이었지만 전황이 악화를 거듭하던 8월이 지나고 연합군의 고군분투가 계속되던 9월, 이번엔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낙동강 방어선 최후의 결전이라고 불리는 영천전투가 한창이던 9월 8일, 당시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의 사무실로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찾아왔는데 그는 한국군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2개 사단과 각계각층의 민간인 10만 명을 극비리에 선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천이 적에게 피탈되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메가더 총사령관의 극비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철수 장소에 대해선 아메리카 군도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정일권 총장은 영천이 무너지면 인천 상륙작전도 취소되는 것이냐고 물으니 워커 장군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일명 뉴 코리아 플랜, 신한국 계획이라고 불리는데 정부 인사와 민간인, 군인 등을 포함해 약 60만 명가량을 이주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상정하고 만든 계획이죠. 이 작전은 국군이 영천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자 수면 아래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얼마나 급하게 세운 것인지 매우 엉성했습니다. 망명 후보지 중 하나로 서사모아, 오늘날 사모아를 골랐는데 이곳은 부산과 8,000km 이상 떨어진 엄청난 거리의 섬입니다. 대만으로 이동해 반공투쟁을 지속하던 중화민국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심지어 당시 사모아엔 주민 8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외지인 62만 명을 떨구겠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오늘날에도 인구가 22만 명인 곳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정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전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의견과는 별개로 워커 장군 본인은 우리가 철수하면 대사륙이 벌어진다 라며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오직 지키느냐 죽느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철수에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망명정부 계획은 이렇게 사라지는가 했는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오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망명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쟁에 중공군이 참전하며 연합군의 완전 승리가 개박살난 이후 등장했습니다. 당시 워커 장군의 후임으로 온 8군 사령관 리즈웨이는 6단계에 걸친 방어선을 확정했는데 그중 마지막 방어선인 제6통제선,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유엔군은 일본으로, 국군은 연안 도서지역으로 철수시킨다는 계획과 함께 한국정부 망명계획이 등장합니다. 망명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1950년 12월 28일입니다. 국회의원, 중앙 및 지방경찰의 고위직과 가족 3,500명, 국군 고위장교단 1,000명, 민간인 중 저명한 지도자 및 기독교 인사, 교육자 등 향후 반공투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 3,000명, 국군 약 5만 명, 정보수집 및 심리전 수행에 필요한 북한포로 500명 등 총원 57,700명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계획했고 후보지는 제주도였습니다. 다만 인원 외에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1951년 1월 4일 미국 행정부는 장면 주미 한국대사에게 한국에서의 유엔군 철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망명시키는 것도 논의됐는데 후보지로 제주도, 일본, 오키나와 등이 논의됐습니다. 미 정부의 1월 12일자 유엔군 전쟁지도 지침에는 100만 명 제주도 철수 이동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유엔군은 일본으로, 한국 정부와 군경은 제주도로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여기에 고위관리와 공무원, 군인, 경찰, 그들의 가족까지 100만 명가량의 국민을 제주도로 피난시키는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획은 중공군이 금강까지 점령할 경우 시행하려 했습니다. 만약 제주도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일본이나 오키나와 등의 이주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인해 전술을 바탕으로 밀고 내려오던 중공군을 리즈웨이 장군이 저지하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후 전황이 점차 안정되고 51년 3월 서울이 수복됐으나 유엔군 철수와 한국정부 망명계획 자체는 꾸준히 논의됐습니다.
제주도, 일본 본토 및 도서지역, 오키나와, 대만, 사이판섬, 티니안섬, 서사모아 일대, 파푸아뉴기니, 심지어 괌 등 미국 영토까지 후보지로 언급됐지만 전부 불발됩니다. 그렇다면 후보지로 올라온 곳은 전부 현실성이 있는 곳이었을까요? 대한민국 망명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전황의 영향도 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계획에 진전이 없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망명정부 당사자인 한국과 계획의 추진자인 미국의 입장이 달랐고 미국 내부에서도 정부와 군의 입장이 서로 달랐죠. 심지어 망명정부의 후보지로 논의된 지역들의 여건도 극단적으로 달랐으니 논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망명 인원도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요. 미 군부는 소련과의 전면전을 고려해 규모가 커야 하고 반격시 전진교두보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규모 망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반면 미 정부는 군사적 이유보단 국가적 위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망명 정부 수립에 들어가는 비용과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등 경제적 요건을 고려했습니다. 망명 후보지는 서사모아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지만 미국이 가장 진지하게 접근한 후보지는 제주도입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까우면서 면적이 넓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고 차후 게릴라전과 심리전을 벌이기 용이했으며 유엔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다시 전면전을 개시할 때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기존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남겨진 국민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유엔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생산력이 빈약한 제주도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제주도엔 항구나 공항 등 기반 시설이 빈약했습니다. 다음으로 논의된 지역은 일본 본토 및 도서지역, 오키나와, 대만 등입니다. 일본 본토의 경우 넓은 면적과 한반도와 가까운 거리, 잘 구축된 기반시설 등의 장점이 있었으나 양국의 관계라는 심각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 인사 중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 리즈웨이 장군도 한국과 일본의 원한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독립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일본 본토에 대규모 한국인을 떨구면 정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키나와는 면적이야 제주도보다 넓지만 기반시설 등이 제주도보다 나을 게 없었고 거리만 더 멀었습니다. 대만은 오키나와보다 여건이 나았지만 여긴 중화민국이 자리를 잡으면서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신한국계획에서 거론된 서사모아도 장점이 꽤 있긴 있습니다. 면적이 큰 편이었고 거주 중인 주민의 수가 8만가량으로 앞에서 언급된 곳들에 비하면 대규모 인구를 수용해도 그나마 반발이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8,000km의 거리라는 심각한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애초에 이 정도 거리에 수십만에서 100만 명가량의 인구를 이동시킬 능력이 있으면 그냥 전쟁을 계속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서사모아는 논의 단계에서 이동시킬 비용과 장비 등 여건이 안 된다고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 하와이, 괌, 사이판, 티니안 등의 후보지에 이르면 명확히 장점 하나 없이 단점만 가득했습니다. 1951년 8월 30일 리즈웨이 장군은 미 합참에 한국 정부의 해외 이전 계획을 수정해 보고했습니다. 그는 공산군에 의해 한반도 전역이 점령당할 경우 보복에 처할 한국인의 수를 산정해 보니 150만여 명에 달한다고 보고했는데요. 따라서 이들의 안전과 병참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의 교두보 확보를 주장했고 한국 정부가 한반도 내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망명 계획은 논의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휴전으로 들어가며 완전히 묻혔습니다. 만약 계획이 실현됐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 어떤 국가로 발전했을지 예상조차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구 최악의 국가가 한반도를 차지했을 것이란 겁니다.